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된지 살펴볼까요? 네, 현지 시간 9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 크게 조정을 받았던 대형 기업들, 애플과 테슬라 등이 이날은 반등에 나서주면서 지수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애플이 4%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가 1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전일 낙폭을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장 마감 직전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바이트댄스 측이 미국 정부와 틱톡 매각을 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틱톡 인수전의 불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에 틱톡 인수에 나선 월마트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폭을 막판에 좀 줄였습니다. 이번 기술주의 급격한 조정을 두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성격이라는 전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좀 염두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역시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채용 공고가 661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달 대비 61만 명 증가한 것을 확인했고요. 미국의 글로벌 물류 배송 서비스 업체죠. UPS는 이날 연휴 시즌을 맞아서 10만 명 이상을 추가 고용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두고는 혼재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유력한 백신 후보 물질의 개발을 이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전일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백신이 올해 11월 전에 비교적 이른 시점에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경계심이 일었고요. 반면에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사의 CEO는 10월 중순이나 11월 초에는 백신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의견을 밝혀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많은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규 부양책을 둘러싸고는 양당이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공화당에서 대폭 축소된 깡마른 부양책 방안을 제시해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미국 대선 전에 부양책이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이 점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1.6% 오른 채 마감을 했는데요. 꾸준히 잘 올라줬지만 막판에 틱톡 인수전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월마트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막판에 다우지수 역시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27,94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이날 2.71% 상승을 했고요. 11,000선을 다시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11,14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2% 넘게 올랐는데요. 3,398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역시나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막판에 소폭 상승폭을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사실 조정장이 아니냐 걱정스러운 가운데 일제히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도 대체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보였던 국제 유가 WT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가 전일 7% 넘게 급락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 3% 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이제 6월 내 최저점까지 전날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수개월 내 저점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 회복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태여서 7%까지 반등하진 못했고요. 절반 정도인 3% 정도 반등에 그쳤습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도 3.37% 오른 3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값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밤 사이에 달러 가치가 다시 한번 약세로 보이면서 금값은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은 0.67% 올라서 1,956.2달러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0.23% 내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유럽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급등을 했고 유로화 급등에 따른 달러 가치의 약세가 나타난 겁니다. 달러 가치는 0.23% 내려서 93.23까지 내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소폭 올라가면서 0.7%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살펴보죠.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때는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불렸던 이 뉴욕시가 이달 말부터 식당의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이달 30일부터 식당 정원의 25% 수용에 한해서 실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고객들은 의무적으로 체온 측정을 해야 하고요. 일행 가운데 1명 정도는 연락처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점이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 이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가 고발 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발 제도와 관련해서는 고객들이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는 식당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건데요.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지면 언제든지 이 식당 영업 재개는 다시 또 중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번 식당 운영 재개가 미국 경제 회복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영국의 보건장관이 직접 나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 임상 중단에 대해 백신 개발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몇 곳이 있죠.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자, 이들이 임상 3상에서 부작용이 발생해서 3상을 중단했다는 소식은 지난 조정장세에서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보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번 임상 중단은 부작용이 발생됐을 때 진행하는 표준 절차일 뿐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임상을 진행할 때는 원래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또 일정 기준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표준 절차대로 임상을 중단하게 되고요.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구분을 해서 이것이 진짜 약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한 이후에 다시 임상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도 이번 임상 과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하면 진행하는 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것이 진짜 임상 실패인지 그냥 단순히 중단인지 재개될 수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 내 배송업체죠. 어쩌면 전 세계 배송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이 아마존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기업, 바로 월마트인데요. 그동안은 오프라인 시장에서만 월마트가 강자의 자리를 지켜왔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면서 배송 시장에 패권을 둔 양사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마트가 이스라엘의 자율 무인 항공기 스타트업인 이 플라이트렉스와 손을 잡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페이에빌에서 드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식료품 및 생활 필수품을 시범 운영할 예정인데요. 톰 와드 월마트 부사장은 드론으로 수많은 물건을 배송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시간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월마트의 소식은 아마존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자체 배달 로봇인 아마존 스카우트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또 이뤄져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아마존이 시장의 우위를 선점해 왔습니다. 하지만 월마트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나서면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이 기술을 더한다면 아마도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기업의 배송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 아이폰의 부품주의라고 할 수 있는 쿼보가 실적 발표와 함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IB들의 이 목표 의견, 투자 의견 상향 조정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쿼보의 주가도 지난 밤 사이에 8%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자,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쿼보의 실적을 살펴보면 일단 총 매출이 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했던 점은 바로 가이던스의 상향 조정이었었는데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가이던스를 더 높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 12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약 7,500만 대에서 약 8,000만 대 가량의 이 부품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쿼보가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 높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부품 주문이 더 많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플이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할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보에 대한 목표 의견도, 그러니까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바클레이즈, JP 모건 이런 곳들이 투자 의견을 상향했는데 JP 모건은 뭐 투자 의견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145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그 아래를 보면 오펜하이머도 투자 의견을 냈고요. 루프 캐피탈도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147달러에서 155달러 정도로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쿼보의 움직임도 잘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